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문제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본 이론을 좀 했었고요. 자,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는 이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할 텐데요. 제 1장 부분은 이제 수식들이 이제 있는 부분이고, 또 군무원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하긴 할 텐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군무원 기출문제 따로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건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번 시간부터는 제 2장 엔진 본체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또 수식 같은 경우, 또 군무원을 준비하시는, 운전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크게 의미는 없고요. 군무원을 좀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동영상, 기출문제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는 39쪽이 있습니다. 엔진 본체 첫 번째죠. 39쪽에 보시면 1번 문제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연기관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다음 중 맞는 것은, 자동차는 내연기관과 외연기관으로 나뉘죠. 뭐 증기기관이 이제 대표적인 외연기관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내연기관은 연소실이 엔진 내부에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고, 폭발을 통해서 곧바로 피스톤을 통해서 힘을 얻는 이런 것들을 내연기관, 우리 자동차의 기관들은 다 내연기관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볼 때 맞는 거냐, 아닌 거냐, 틀린 것은 이런 것들을 좀, 문제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하나 문제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맞는 거, 아닌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문제의 개념을 잘 이해 못 하더라도 보기에 4가지가 있잖아요. 이 4가지 중에 요 3가지하고 나머지 성격이 하는 1가지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고놈을 찍으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 이제 여러분들 동영상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 그 강의 옆에 보면 이렇게 디스크 모양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앞으로 지금 이제 이 책 말고 더 추가적인 문제를 수록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해서 나중에 공부할 수 있도록 문제집은 아니지만 문제 프린트를 제공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점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점 정리한 부분, 이 2가지의 자료를 일단 올리도록 하고, 또 나중에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자료를 더 올리도록 하고, 이제 실강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직접 제가 프린트를 해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서 맞는 걸 찾으랍니다. 자, 1번 보시면 이행정 사이클 엔진의 인젝션 펌프 회전 속도는 크랭크 축 회전 속도의 2배이다. 이행정입니다. 이행정은 2개의 행정으로 끝나는 거죠. 하나의 행정은 180도 크랭크 축으로 봤을 때 폭발을 하고 난 후에 이제 크랭크 축이 이제 회전을 할 텐데, 이제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 또는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했고, 2개의 행정에 크랭크 축이 한 바퀴 2회전을 하죠. 이게 바로 이행정인 거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4행정 기관이죠. 흡입, 압축, 동력, 배기, 이렇게 해서 크랭크 축이 2회전을 하죠. 그런데 이행정은 한 번 폭발에 크랭크 축이 한 번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행정과 사행정의 비교, 단점, 장점 이런 것들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좀 문제 나오면 또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1번에서는 좀 틀린 표현이죠. 인젝션 펌프라는 것은 연료를 분사해주는 펌프입니다. 연료를 이제 분사할 텐데요. 이 한 번 분사에 또는 한 번 폭발에 크랭크 축이 1회전해야 되는 거죠. 회전수는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엔진 오일은 일반적으로 계절마다 교환한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 2만 킬로, 만 킬로죠, 만 킬로. 1년에 2만 킬로를 기준으로 하면, 한 6개월마다 정도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유가 많으시면 자주 교환하시면 좋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크롬 도금한 라이너에는 크롬 도금된 피스톤 링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 라이너가 뭐죠? 피스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외주 부분을 라이너라고 하죠. 뭐 일체식도 있고, 뭐 삽입식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크롬이라는 그런 느낌은 상당히 튼튼하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다, 이런 느낌 받으시면 되는데, 같은 크롬과 만났게 되면, 이제는 문제가 발생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재질의 라이너와 피스톤 링은 좋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가압식 라지에이터 부합 밸브가 밀착 불량이면 라지에이터를 손상하는 원인이 된다. 부합 밸브라는 거는 뭘까요? 이제 엔진이 물 자체가 뜨거워지면 팽창한다. 맞습니까? 엔진이 너무 뜨거워요. 뭐 나중에 한 3교시 정도쯤에 우리가 냉각 장치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여기에 라지에이터가 있겠죠. 물이 워낙 뜨거우니까 이제 외부로 보내서 바람을 통해서 이제 좀 식혀주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엔진으로 보내주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에 압력식 캡이 있죠. 압력식 캡에 의해서 물이 워낙 뜨거워지면 부피 팽창을 하니까 압력이 증가하죠.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보조통, 리저브 탱크 보조통에 물을 보내는 거죠. 이게 압력 밸브고요. 반대로 이제 물이 좀 식는 상태가 되겠죠. 뭐 주행을 한다든가 바람에 의해서 또는 팬이 돌아서 이 부분이 차가워지면, 이쪽 부분이 상대적으로 차가워지게 되면 물을 반대로 이제 흡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합 밸브, 버큐움 밸브가 바로 여기 있는 부합 밸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밀착 불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이제 부합 밸브가 계속 이렇게 당겨지게 되면, 밀착이 불량하게 되면 반대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쪽에 항상 물이 좀 부족할 수 있는, 자, 부합 밸브나 압력 밸브가 장력이 약해지게 되면 이런 부분으로 나가니까 물 부족으로 인해서 엔진이 과열할 수가 있습니다. 냉각 팬이 제대로 안 돈다든가, 그죠? 아니면 벨트가 느슨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또 요 압력 밸브나 이런 부합 밸브에 어떤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엔진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라지에이터를 손상시킨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니고요. 반대로 여기 있는 압력식 캡 자체가 완전히 그냥 장력이 너무 세거나 하여튼 뭐 완전히 그 쩔어 붙었어. 그래서 물이 저 보조통 쪽으로 배출이 안 돼. 이런 경우에는 라지에이터가 파손될 가능성이, 연질이니까 가장 약한 부분부터 찍거나 깨뜨리죠. 그러니까 연질인 부분이니까 라지에이터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1번은 3번이 되겠고요. 2번 내연기관 내용으로 맞는 것은 1번 실린더의 이론적 발생 마력을 제동 마력이라고 한다. 여기 마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이제 엔진 내부에서 보면요,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이제 폭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스파크 플러그가 터져서 폭발했다고 칩시다. 이때 실린더 내에서 직접 측정한 마력을 우리가 지시 마력이라고 합니다. 이 지시 마력은 도시 마력이라고 해요. 알려준다, 지시한다 해서 IHP, Indicated Horsepower에서 뭐 영문자로는 IHP라고 하는데요. 실린더 내부, 연소실 내부에서 직접 측정한 마력입니다. 엔진이라는 것은 뭐죠? 열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이 지시 마력은 가장 큰 마력이고요. 뭐 세금을 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사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안 내고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차포를 띄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피스톤 링과 뭐 어떤 실린더의 어떤 마멸, 또 크랭크 축 쪽으로 이제 동력을 전달할 텐데요. 각부 베어링의 마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각 부의 여러 가지 어떤 마찰에 의한 손실되는 마력을 우리가 마찰 마력, 또는 같은 말 손실 마력. 자, 마찰 마력은 이제 프릭션, 손실 프릭션에서, 마찰은 프릭션에서 프릭션 호스파워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크랭크 축에 의해서 회전을 통해서 타이어가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제동 마력입니다. 제동 마력은 같은 말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유효한 마력이다 해서 유효 마력, 실제 마력이다 해서 실마력, 크랭크 축의 마력이다 해서 축마력 등등등등. 야, 같은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동은 이제 브레이크라고 표현하는데요. 브레이크 호스파워에서 BHP라고 표현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피스톤이 내려가기 전에 순수하게 폭발을 했을 때의 마력을 지시 마력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지시 마력은 마찰 마력과 제동 마력을 합치면 지시 마력이 되겠죠. 그래서 마찰 마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지시 마력에서 제동 마력을 빼면 마찰 마력이 나오겠죠. 가장 큰 마력은 어떤 걸까요?
지시마력입니다. 엔진 내부, 연소실에서 폭발해서 직접 측정한 마력은 뭘까요? 지시마력입니다. 그죠? 우리는 어떤 마력을 사용하고 있죠? 제동마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의를 좀 내려봤고요. 일단 여기에서 이제 맞는 것을 얘기했으니까요. 실린더의 이론적 발생 마력을 제동 마력이라 한다. 이론적인 마력은 지시 마력에 가깝죠. 예, 폭발의 어떤 그런 개념이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2번 6실린더 엔진의 크랭크 쭉 위상각은 90도 있다. 위상각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폭발할 때 몇 도마다 폭발을 하느냐, 뭐 이런 개념이죠. 우리가 보통 사행정 엔진 같은 경우는 크랭크 축이 2회전을 하죠. 720도입니다. 그래서 720도에서 만약에 뭐 4기통이다 그러면 4를 나눠주면 몇이에요? 180이 나오겠죠. 그래서 180도마다 뭐 폭발을 합니다. 180도마다 스파크가 튀깁니다. 180도마다 흡입을 합니다.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있고요. 만약 6기통이다 그러면요, 6을 720으로 나누면 120이 나오겠죠. 120도마다 폭발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위상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답은 여기 2번은 90도가 아니라 120도가 되겠죠. 3번에 보시면 베어링 스프레드는 피스톤 핀 저널에 베어링을 조립 시 밀착되게 끼울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스프레드 하면요, 어떤 베어링 하우징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두 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길이를 조금 길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길이를 조금 길게 하면 우리는 이것을 크러시라고 하고, 길이, 뭐 둘레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크러시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고요. 이제 힘을 주지 않고 살짝 언저리에다가 이렇게 놨을 때, 요 베어링의 어떤 그 지름과 그리고 하우징 내부에 어떤 지름이 있을 텐데, 이 베어링의 하우징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연질이기 때문에, 또 탄성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탈칵하고 들어갑니다. 자, 요걸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요. 스프레드는 뭐 직경, 지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런 지름, 직경, 지름이란 얘기가 나오면 스프레드를 찍으면 끝. 자, 크러쉬를 두는 이유는 뭘까요? 얘가 약간 길면서 두 개가 합쳐지지 않습니까? 두 개가 합쳐지기 때문에 밀착이 양호합니다. 밀착이 양호하고, 밀착이 양호하고, 그러면 열 전달도 잘 되고, 뭐 등등의 개념이 있고요. 얘는 이제 작업성, 한번 탈칵하고 들어가면 작업성도 괜찮고요. 작업성도 용이하고요. 또 이게 혹시나 과도한 크러쉬로 인해서 조금 길면 이게 안쪽에서 찌그러지거든요. 이 두 개가 합쳐져 보십시오. 두 개가 합쳐져 봐. 그러면 둘 다 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 안에 이런 식으로 찌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씹힐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피스톤 쪽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도한 크러쉬가 있게 되면 찌그러지니까 약간 요 스프레드가 있으면 이 과도한 크러쉬를 약간 보정을 해준다. 보완을 해주는 역할, 작업성이 좋게 하고 과도한 크러쉬의 약간의 보완의 어떤 그런 개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러쉬와 스프레드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되겠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공부 잘하시는 분들 보니까 정리를 잘 하시더라고. 중간중간에 계속 정리. 그래서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길이 둘레 얘기 나오면 크러쉬. 그렇죠? 그리고 직경, 지름이라는 표현으로 어떤 설명을 하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스프레드. 요 두 가지 이렇게 비교해서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 일단은 맞는 것은 3번이고요. 4번에 보시면 DOHC, 더블 오버헤드 캠샤프트, 캠축이 실린더 헤드 위에 있는, 그리고 두 개가 있는, 더블로 되어 있는 DOHC 엔진의 밸브수는 16개이다. 문제가 좀 그렇게 좋진 않죠. 왜냐면 이게 4기통이냐, 6기통이냐, 뭐 이런 표현이 좀 확실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좀 있죠. 그죠? 만약에 4기통이라고 하면 16개가 맞겠죠. 6기통은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OHC, 일반적인 캠축이 하나 있는 타입은 흡입 밸브 하나, 배기 밸브 하나, 실린더 하나당. 그러니까 만약에 4기통이면 한 기통에 2개씩이니까 8개가 되겠고요. DHC면 16, 8, 26. 그쵸. 4, 46. 16개가 되겠죠. 뭐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죠. 만약 6기통이면요. 4, 6에 24, 24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접할 때요. 가끔씩 제가 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접할 때 가장 맞는 답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문제를 풀다가도 또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3번도 맞지만 4번도 맞지 않아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3번도 맞고 4번도 맞으면 그 중에서 가장 정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가장 표준적인, 가장 스탠다드한 교과서적인 개념으로 근접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서 답을 하나면 일단 답은 하나니까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답은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됐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소형 승용차 엔진의 실린더 헤드를 대부분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드는 이유로 알맞는 것은? 자, 알루미늄 합금 하면 두 가지를 좀 생각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뭐냐면요. 알루미늄 합금은 가볍다. 그죠? 가볍다. 그 열 전도성이 우수하다. 물론 이 외에도요, 뭐 전기 전도성도 좋고요. 좀 귀금속적인 느낌도 들고 좀 있어 보이다 이거죠. 반짝반짝이니까 좀 있어 보이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두 가지, 가볍다, 열 전도성이 우수하다. 근데 좀 단점 한 가지가 또 있어. 그러니까 대표적인 단점이 뭘까요? 열을 많이 받으면 열 팽창을 합니다. 열 변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온에 노출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엔진이 고온에 노출되면 실린더 헤드부터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알루미늄 합금 만드는 이유는 뭐냐? 가볍고 열 전달이 좋기 때문에 1번이 바로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의미 없고요. 자, 다음 페이지 4번 보겠습니다. 40쪽입니다. 실린더 헤드를 떼어낼 때 볼트를 바르게 푸는 방법은? 자, 실린더 헤드는요, 일반적으로 한 10개 정도의 볼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실린더 헤드를 위에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볼트들을 이 순서대로 잘 해야 되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불균일하게 하다 보면 얘가 이제 변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옆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실린더 블럭이 있어요. 그죠? 자, 블럭이 있고 헤드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볼트들이 박힌 건데 요 사이에가 뭐가 있을까요? 가스켓이 있습니다. 모든 쇳덩어리가 연결이 될 때 왜 연결되겠어요? 중간에 어떤 통로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액체가 흐르건 유체가 흐르건 공기, 기체가 흐르건 간에 일단은 모든 이음 부분은 반드시 가스켓이 있어줘야 됩니다. 더 세게 조인다고 해서 이 기미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가스켓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바깥쪽을 먼저 조여. 꽉 조여, 바깥쪽을. 그리고 안쪽으로 막 조여봐. 그럼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이 안쪽이 씹힐 수가 있죠. 차라리 가운데에서부터 쫙 펴나가야만 이 가스켓이 조립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요걸 생각하면 됩니다. 조립할 때는요,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대각선 방향. 이게 대각선이죠. 만약에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면 얘가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뭐 9번, 10번, 뭐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합니다. 제가 이게 풀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반대가 되겠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대각선 방향입니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랫동안 잘 확실하게 외우는 방법은 이겁니다. 하나만 외우세요. 하나를 외우면 그 반대잖아요. 조이는 것만 외우면 푸는 건 그 반대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알면 두 개를 알 수 있습니다. 1 플러스 1이 되겠죠. 저는 이렇게까지도 외웠습니다. 한때는요. 옷을 벗을 때 겉옷부터 벗어요? 속옷부터 벗어요? 겉옷이잖아요. 바깥쪽. 자,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어요?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습니다. 가운데, 속이라는 얘기죠. 그런 개념이죠. 만약에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으면 뭐가 돼요? 슈퍼맨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입으면 안 돼. 팬티를 바깥에다 입으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옷을 입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외우시던
뭐 그런 연상법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해보셨겠지만 두 문자도 외우고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 두 문자도 많이 외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연상법을 외우건 아니면 하나를 확실하게 외워서 그 반대말은 그냥 그 반대로만 생각하면 되겠죠. 뭐 트램핑과 심의 딱 반대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만 외우시면 된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이제 바르게 푸는 방법은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향하여 대각선으로 한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4번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실린더 보어. 보어가 내경이라는 뜻이거든요. 실린더 내경을 먼저 제거하고 실린더 헤드를 떼어낸다. 그러니까 실린더 블록을 뭐 띄고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전혀 구조를 전혀 모르면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모르는 전혀 말도 안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피스톤을 먼저 제거하고 뭐 실린더 헤드를 탈거한다. 뭐 그런 엉뚱한 소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제가 저 구조 원리를 잘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내연기관 피스톤이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가벼울 것. 왜 가벼워야 되나요? 관성이 적다라는 거죠. 위아래로. 자, 이제 위에서 이제 크랭크 축이 야, 너 내려와 해서 흡입하고요. 야, 너 다시 올라가. 예. 그래서 올라가고 폭발하고 다시 배기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무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려면 계속 올라가는 성질, 관성이죠. 정지하는 것은 계속 정지하려 하고 무거운 것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 하는 것이 관성이죠. 무거우면 무거울수록요. 그쪽 하려고 했던 방향을 더 세게 갈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무거우면요. 계속 올라가려고 그래요.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또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무거우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벼워야 관성이 적습니다. 관성이 적으려면 가벼워야 됩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팽창이 두 번째. 열팽창이 적고 당연하겠죠. 열팽창이 너무 많으면 늘러 붙어버리죠. 3번. 열 전도율이 낮을 것. 이 피스톤도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 이유, 열 전도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열 전도율이 낮다는 얘기는 열이 많이 이제 간직하게 되고 열 팽창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안 되겠습니다. 4번, 높은 온도와 폭발력에 견딜 것. 당연하고 자명하죠. 자, 6번 들어갑니다. 피스톤 관련된 점검 사항으로 틀린 것은 피스톤 중량, 마모 균열, 피스톤과 실린더 간극, 피스톤 오일 홈의 구멍 크기. 이건 제작회사 쪽에서 알아서 할 텐데 이런 오일링 홈의 어떤 구멍 크기를 확인한다? 이건 조금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7번 피스톤 헤드 부분에 히트댐이라고 써있죠. 히트댐. 한글로 옆에다 써놓으세요. 히트댐. 영어는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읽는 경우가 있는데 한글로 쓰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죠. 히트댐은요. 자, 피스톤이 이렇게 있으면 오일링은 구멍이 좀 뚫려져 있어요. 왜냐면 여기 오일링이 여기 이제 피스톤 링을 보면 맨 위에 1번 링 그리고 2번 링은 보통 압축 링이라고 하죠. 압축 링. 그리고 3번 링은 무슨 링? 오일 링이라고 하죠. 내려올 때 오일을 긁어내리는 역할. 그리고 이 안쪽에 홈이 좀 있어서 그거 내릴 때 이 오일이 이쪽으로도 떨어지고 밀리기도 하지만 실린더에서 밀리기도 하지만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뚝뚝뚝 떨어지면서 윤활작용도 해주더라고요. 그죠? 참 좋죠.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이 부분 쪽에 홈을 좀 둘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홈을 두는 것이 바로 뭐다? 히트댐이다. 히트댐. 댐이 뭐예요? 소형방 댐이 뭐예요? 어떤 막는 거, 일시 저장하는 거, 어떤 물을 막는 게 뭐 물댐이죠, 그렇죠? 히트댐은 열을 잠시 차단하는 겁니다. 얘가 너무 열받아 버리면 알루미늄 합금이 열받아 버리면 열 변형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최대의 단점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위쪽은 폭발할 때 온도가 몇 도죠? 폭발할 때 온도가 약 2000도씨 정도 되겠죠. 자, 2000도씨 정도나 되는데 2000도씨는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열이 곧바로 연결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조금 잠시 차단은 아닙니다. 차단할 수는 없고요. 일시 차단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일시 차단하는 것이 히트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압축링을 끼우는 홈이다 아니고요. 열의 전도를 방지하는 홈이다. 자, 예, 맞습니다. 근데 일시 차단이지 완전 방지는 이룰 수가 없고요.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한 홈이다. 응력을 집중하기 위한 홈이다.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겠습니다. 8번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장치는 뭘까요? 크랭크 축이죠. 피스톤 아래쪽 누구? 크랭크 축. 피스톤은 무슨 운동이에요? 직선 운동을 하죠. 크랭크 축은요, 이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고. 왜 회전으로 바꿀까요? 바퀴는 회전하는 거냐, 그죠? 회전해야 되니까, 바퀴를 돌려야 되니까 회전 운동으로 반드시 바꿔줘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크랭크 축이 되겠습니다. 9번, 피스톤의 직선 운동을 크랭크 축에 전달하여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연결 막대는, 여기 연결 막대 있네요. 여기 연결 막대를 뭐라고 하나요? 커넥팅 로드. 커넥팅 로드라고 하죠. 자, 10번 넘어갑니다. 여기 이제 해설을 잠깐 보시면 피스톤은 직선 운동하고 크랭크 축은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화시키고요. 커넥팅 로드는 피스톤의 직선 운동을 크랭크 축에 전달하여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연결 막대다. 피스톤 핀은 뭐냐? 자, 여기 피스톤 핀, 여기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를 연결해주는 이 사이에 들어가는 놈을 뭐라고 한다? 피스톤 핀이다. 피스톤 핀 하면 이제 조금 한 가지 표면이 경화되어 있다. 표면은 단단하고 속은 질긴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표면 경화, 외강, 내유 뭐 이런 표현을 이론 시간에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톤 핀의 고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 전부동식, 반부동식, 뭐 고정식. 답은 3번, 4번의 3부동식이 되겠고요. 전부동식은 이제 피스톤과 피스톤 핀 그리고 커넥팅 로드가 그 어느 것 하나로도 이제 묶여있지 않고 용접이 되어 있거나 볼트나 하여튼 아니면 열 박음되어 있거나 해서 있지 않고 프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전부동식입니다. 그런데 옆에다가 놨어요. 전부동식이 되니까 피스톤 핀이 옆으로 나와. 삐져나온다고. 그래서 그 핀이 옆으로 삐져나오지 못하게 스냅링을 사용합니다. 스냅링 얘기가 나오면 전부동식이 있고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반부동식입니다. 이 반부동식은 여기 커넥팅 로드하고요. 피스톤 핀. 반부동식은 피스톤 핀과 커넥팅 로드 일체로 돼 있어. 열박음으로. 이 커넥팅 로드를 가열해 가지고 구멍을 크게 해서요, 핀을 집어넣어. 그 다음에 차갑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커넥팅 로드가 핀을 꽉 물어버리죠. 이런 것들은 열박음인데, 이런 형태로 열박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거의 모든 차들이 이런 반부동식입니다. 뭐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는 않는데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고정식은 핀과 피스톤 핀인데 뭐 굳이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종류는 전부동식, 반부동식, 고정식 세 가지가 있다. 11번 피스톤 링의 기능이 아닌 것은, 이게 답이 좀 잘못 나왔습니다. 답은 1번이죠. 방청작용. 2번에 보시면 기밀작용. 기밀 아시죠? 1번과 2번은 압축이면서 어떤 기밀, 가스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블로우바이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기밀작용이고, 방열은 피스톤 링은 항상 다 있죠. 어디에? 실린더 벽에 항상 다 있으니까 열이 밖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방열작용. 오일 제어작용, 즉 오일링은 내려올 때 여기에 뿌려진, 아까 전에 올라갈 때 뿌려진 오일들을 어떻게 해요? 요거 다 싹 다 이렇게 긁어 내려줘야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오일 제어작용. 그래서 방청은 이제 부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문제성에서 봤을 때는 이건 전혀 아니죠. 방청작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그런데 보기에는 4번으로 맨 하단에 4번 나왔으니까 좀 정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책을 만들 때는 다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겁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중 피스톤 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연소실 내의 연소에 의해 받은 열을 실린더 벽으로 전달한다. 네, 맞습니다. 열 전도작용. 실린더 벽에 뿌려진 오일, 윤활유를 긁어내려 연소실로 흡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만약에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오일들이 연소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폭발하게 되면 배기가스 색깔이 어떻게 되나요? 오일이 연소되면 배기가스 색깔은 백색. 예, 맞습니다. 백색, 흰색이 나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만약에 배기가스 색깔이 검정색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농후하다. 예, 혼합비가 농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또 배출가스에서, 배기가스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를 연결해 준다. 피스톤 링이 피스톤과 커넥팅 연결해 주는 건 뭐죠? 피스톤 핀이죠. 핀.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 보통 압축링과 오일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해설에 보면 작용 그리고 구비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3번 피스톤 링의 역할이 아닌 것은, 예, 아까 전에 문제와 똑같은 문제. 계속 반복. 아, 이거 왜 문제를 또 냈어? 똑같은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나를 훈련시키려고 반복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조립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밑에 해설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피스톤 링은 원심 주조법을 만들거든요. 세탁기에서 탈수하면 빨래들이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고. 아, 원심에 의해서 물을 빼면서 빨래들도 같이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다 쇳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에만 생기겠죠. 가운데가 뚫리겠죠. 이런 것들을 원심 주조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거 우리 이제 수도 파이프 있죠? 가운데 이렇게 비어 있지 않습니까? 수도 파이프가 원심 주조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피스톤링도 원심 주조법이고요. 그리고 여기를 잘라놨다고. 왜? 탄성을 주려고. 탄성이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가 비어 있는데 여기 이음 부분이 뭐 부드럽게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실린더 벽을 갉아먹을 수가 있어요. 또 1번 링, 2번 링, 3번 링이 이 이음이 같이 또르륵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압축 시 압축가스가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하죠? 블로우 바이 현상이라고 하죠. 압축이나 압축 시 또는 폭발 시 이 가스가 위에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오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블로우 바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또 이 피스톤 링 이음 자체가 축 방향과 축의 직각 방향, 축의 방향과 축의 직각 방향 부분에 놓이게 되면 아무래도 더 긁혀진다는 거죠. 더 깎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피해야 돼. 그래서 크랭크 축과 직각 방향을 피하고 120도 또는 180도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이런 원칙들은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블로우바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을 거예요. 14번 피스톤 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오일링은 실린더 벽에 여분 오일을 긁어내린다. 압축링은 피스톤 위쪽에 끼워진다. 오일링은 피스톤의 기밀을 오일링은 피스톤의 기밀을 유지하는 것은 1번 링, 2번 링, 즉 압축링의 역할이죠. 오일의 제거, 긁어내리는 역할이죠. 답은 3번이네요. 압축링의 재질은 일반적으로 특수 주철이다. 네, 맞습니다. 특수 주철이 되겠습니다. 15번. 자, 피스톤링의 구비 조건. 틀린 것은, 구비 조건은 갖추어야 할 조건이죠. 그래서 1번. 고온에서도 탄성을 유지할 것. 그러면 좋겠죠. 오래 사용해도 링 자체나 실린더 마멜이 적을 것. 고맙고요. 열 팽창률이 적을 것. 어유, 땡큐. 4번. 실린더 벽에 편심된 압력을 가할 것. 실린더 벽에 고른 압력이죠. 일정한 면압을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피스톤 링의 형상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제 형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링의 형상인데요. 일반적인 애들이 여기에 너비가 같아. 근데 피스톤 링을 이렇게 만든 애들도 있대요. 좀 오버해서 그리겠습니다. 자, 이음 부분은 이제 폭이 좁은데 이 반대편 180도 부분은 폭이 넓어. 자, 이것은 동심형, 이것을 편심형.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동심형은 다 똑같으니까 이 부분이 면압이 세고 실린더 벽에 힘을 많이 가해주고 이 반대편은 X가 됩니다. 일정한 면압을 못 줘. 그런데 약간 원의 중심이 편심이라서 그래. 이 편심을 주게 되면 이 부분은 좀 얇아도 탄성이 있어서 이쪽 부분에 압력을 잘 줄 수 있고요. 이 반대쪽도 넓어가지고 이 실린더 벽 쪽에 여기와 비슷한 압력, 여기 이 부분의 압력이 거의 다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피스톤 링은 동심형 링이 좋은 거예요? 편심형 링이 좋은 거예요? 편심형 링이 좋은 거다. 모든 부분에 일정한 면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편심형 링이 좋다. 실제 사용은 어떤 링을 사용할까요? 동심형 링. 싸. 만들기 힘들겠죠? 비싸.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링의 형상에 대해서 조금 잠깐 봤는데요. 여기 15번에 4번 편심된 압력을 가할 것. 순간 이거 진짜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편심형 링이라는 것은 일정한 면압을 준 건데 편심형만 생각해가지고 편심된 압력을 주면 안 되겠죠. 압력을 줄 때는 고마운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오일이 셀 가능성이 높다. 가스가 셀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16번 갑니다. 다음 중 피스톤 링의 이상 현상이 아닌 것은, 요건 이제 관연도 기출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텀블 현상이 있는데요. 요건 피스톤 링의 현상이 아닙니다. 답은 1번. 피스톤 여기를 보시면 자, 피스톤이 처음에 흡입을 할 때 공기가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이런 현상을 스월이라고 해요. 스월 흐름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렇지 않고 들어올 때 팡 한번 튀고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 이것이 바로 텀블이 되겠습니다. 텀블 흐름은요, 초희박 엔진입니다. 연료를 가장 적게 먹는다는 얘기예요. 초희박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텀블이다. 텀블 흐름이라고 하죠. 텀블 흐름. 공기의 흐름을 텀블 흐름. 얘는 이제 흡입될 때 어떤 공기 흐름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2번에 보시면 스커프, 3번에 스틱, 4번에 플러터 현상이 있습니다. 조금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상당히 어렵고 문제가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는데, 지방 쪽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여기 1번에 보시면 플래터 현상, 해설 먼저 보시죠. 플래터 현상은 뭐로 나왔나요? 엔진 회전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피스톤이 상하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발생하는 링의 떨림. 결론적으로 링의 떨림을 플래터 현상이라고 하는구나. 좋지 않은 현상이고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스틱은 어떤 늘러붙는 거, 고착, 소착, 뭐 이런 것들을 스틱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소 생성물인 카본, 오일 찌꺼기가 퇴적되면서 고착되는 현상을 우리가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스커핑이 있습니다. 스커핑은 이제 폭발행동 시 폭발 압력으로부터 피스톤링이 실린더 벽에 밀착할 때 온도 상승으로 뭐 융착을 일으켜 피스톤링 외주에 홈이 발생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온도 상승으로 부적이 뭐야 이게? 축척이나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약간 이제 녹아내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스커핑 현상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봐둘 필요는 있는데, 텀블만 알고 있으면 사실 2번, 3번, 4번을 잘 몰라도 이 스월 흐름과 텀블 흐름만 알았어도 사실 이건 답은 1번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문제 속에 어떤 힌트나 답이 좀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시는데, 일단은 그래도 옛날에 한번 나왔으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죠. 그죠? 문제 은행식은 아닌 것 같고, 그때 있겠다보다 새로운 문제를 내는 것 같은데, 일단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7번. 실린더가 정상적인 마모를 할 때 마모량의 가장 큰 부분은 어디일까요? 이건 생각을 잘하시면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상, 중, 하, 어디? 상. 예, 맞습니다. 약간 볼륨 있는 아가씨의 모습을 담습니다. 볼륨 있는 아가씨. 자, 그러면 위가 왜 가장 많이 말멜이 되겠느냐? 위에서 폭발하죠? 아래에서 폭발하지는 않잖아요. 폭발의 어떤 그 충격들이 가장 위가 크고요. 또 아래쪽에서 오일을 쏘면서 올라가죠? 근데 윗부분은 공급이, 물론 피스톤 링에 의해서 약간은 조금 공급은 되지만, 그래도 아래와 같이 충분한 오일 공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피스톤 링의 호흡 작용인데요. 자, 제 손이 피스톤 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오겠죠? 내려갈 때는 위치가 꺾이면서 내려와요. 다시 올라갈 때, 제 손이 피스톤 링이에요. 다시 올라갈 때는 이 꺾이고 다시 올라간다고. 이 꺾이는 것을 링의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이 꺾이면서 마모가 많이 되는 겁니다. 아래쪽에는 오일 공급도 잘 됐던데 왜 두 번째로 마모가 되나요? 링의 호흡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3번, 여기 중간에 있는 애들은요, 그냥 하여튼 지나가긴 하거든요. 그쵸? 꺾이진 않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것 뿐이지. 그래서 얘가 제일 마모가 적은 거예요. 링의 호흡작용을 무시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링의 호흡작용이 마모도 많이 일어난다. 근데 이제 윗부분은 거기 플러스 엄청난 충격, 그리고 유막의 어떤, 유막의 어떤 원활하지 못한 유막 현상, 원활하지 못한 유막, 이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마모가 가장 큰 부분은 실린더 윗부분이 되겠다. 그리고 여기 여기 하사점 있죠? 하사점의 하단 부분은 뭘까요? 거의 표준과 같겠죠. 조립할 때 한 번, 이렇게 들어가면 조립을 할 때 한 번 만나고요. 얘를 이렇게 꽂잖아요? 그럼 한 번도 안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완전 표준이지. 하사점의 하단 부분은 완전 표준이다라고 보셔도 이제 과언이 안 됩니다. 자, 1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 기관의 실린더 벽 마모량의 측정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뭐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는데 실린더 보어라는 게 내경이라는 뜻이에요. 게이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실린더 보어 게이지로 측정할 수도 있고요. 내측 마이크로미터 뭐 100분의 1mm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게 마이크로죠. 그런 개념이죠. 자, 그다음에 3번 텔레스코핑 게이지와 외측 마이크로미터. 텔레스코핑 게이지는 이제 T처럼 생겨가지고요.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속 안에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얘를 여기 이렇게 돌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어넣고 돌려. 그러면 고정이 돼. 그래서 어떤 요런 데 들어가서 풀러. 그러면 탕 하고 튀어나와요. 속에 있는 스프링 탕 하고 튀어나와. 그래서 다시 다시 조여가지고 뺀 다음에 요 길이를 재면 실린더 내경을 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이게 사인 바는요, 각도 재는 각도. 그래서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인 바 게이지입니다. 정말 사인을 이용해서 아래쪽과 위쪽의 높이, 수평과 수직의 높이를 해서 사인이라는 뭐 이런 것을 해서 각도를 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바 게이지는 이제 아니다. 마모량을 측정할 수 없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19번. 자, 실린더 라이너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자, 피스톤 외주에 있는, 피스톤이 만나는 외주에 있는 이것을 라이너라고 하죠. 일체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삽입식도 있고요. 그래서 삽입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습식과 건식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 그래서 일체식 같은 경우는 승용차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삽입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건식 같은 경우는 이 라이너를 삽입할 때 2, 3톤의 2, 3톤의 힘이 필요하고, 습식 같은 경우는 그냥 비눗물을 발라서 이렇게 조립한다. 뭐 쉽게 나온다. 습식이라는 것은 엔진 물과 직접 접촉되니까 냉각 성능이 우수하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오면 공부하도록 하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라이너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디젤 기관은 주로 습식 라이너를 사용한다. 예, 맞습니다. 물에 직접 접촉하고 저도 직접 교환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건식은 뭐 거의 그냥 실린더 블럭을 교환하고 뭐 그렇게 하죠. 2번 가솔린 기관은 주로 건식 라이너를 사용한다. 예, 맞습니다. 물론 아니면 이제 깎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실린더를 깎는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걸 보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보링. 그래서 보링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3번 보통 주철의 실린더 블록에는 보통 주철 라이너를 그래서 보통 이제 주철인데 주철의 라이너를 왜 삽입해? 좀 특수한 거 다른 걸 하려면 안 그러면 일체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없는 행동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경합금 실린더 블록에는 특수 주철제 라이너를 그렇죠. 이렇게 좀 틀리거나 어떤 특성들을 생각해서 이제 틀리게 만든다든가 뭐 하면 이제 말이 되는데, 뭐 주철인데 주철을 집어넣어 의미 없다. 자, 20번. 실린더 행정 내경비 이 값이 1 이상인 기관은 어떤 기관이라고 하는가? 자, 뭐든지 좀 오버해서 좀 그려야 이해가 좀 빠르겠죠. 진짜 오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행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걸 내경이라고 하고요. 자, 얘는 무슨 행정? 행정이 길죠. 그래서 얘는 장행정. 자, 오른쪽에 있는 놈은요. 예, 단행정. 자, 그래서 실린더 내경이 이게 엄청나게 크고요.
여기 행정은 요거 이렇게 되니까 단행정이죠. 단행정을 오버스퀘어 엔진이라고 해요. 오버스퀘어. 그래서 제가 이론, 기본 이론에서 공부할 때 단오절, 총각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단오절, 한복 치마 입고 그네를 타는 우리 전통 명절 있습니다. 쉬진 않지만 또 단오절인데 이 단오절을 생각하면 되겠다. 왜? 오버의 반대말은 뭐죠? 언더죠. 언더 스티어링, 오버 스티어링 반대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단오절 하나만 외우게 되면 장행정은요. 단오절은 언더 스퀘어 엔진이겠죠. 하나를 알면 나머지 하나는 1+1 그냥 보너스지 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길이가 적으니까 어떻게 돼요? 상당히 빠르겠죠. 피스톤의 평균 속도가 상당히 빠를 겁니다. 하지만 폭발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뜨거워지겠죠. 예. 과열의 그래서 방위력 성능이 우수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고요. 하지만 폭발할 때 얘가 측면을 때리는 그런 치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클 겁니다. 얘는 올라갔다 내려는 너무 시간이 걸리죠. 느리지만 한번 폭발하고 샥 내려가고 한참 내려가니까 그 관성에 의한 힘 이런 것들을 더 좀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압을 주는 치갑이라든가 슬랩 이런 것들 좀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 그러면 여기에는 흡입 밸브가 넓어도 되겠네요. 커도 되겠네요. 흡입 밸브가 크다는 얘기는 들어오는 직경이 크겠다는 얘기죠. 흡입 통로와 배기 통로가 상당히 클 수 있겠습니다. 단행정은요. 여기 장행정은요, 굉장히 흡입 통로가 좀 적어야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면서 생각을 하시게 되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어차피 사지선다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 고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보기를 보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외워야 될 것은 외워야겠지만. 자, 그러면 여기에서 20번, 여기 행정분의 내경이라고 나왔어요. 행정 내경. 행정 내경이 1 이상이래. 1보다 크다는 행정이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1보다 크다는 얘기는 행정이 크다는 얘기야. 행정이 큰 것을 뭐라 그래요? 장행정. 그죠? 장행정.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21번. 피스톤의 평균 속도를 올리지 않고 회전수를 높일 수 있으며 단위 최적당 출력을 크게 할 수 있는 엔진 기관은 뭐예요? 단행정. 22번. 언더스퀘어. 언더스퀘어가 뭐죠? 단오절. 단행정 기관이구나. 단행정 엔진은 어떤 것인가? 예, 1보다 내경분의 행정이 장행정이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단오절인데 오버스퀘어인데 언더는 장행정이죠. 장행정은 지금 20번하고 문제가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경분 행정이 1보다 큰 것을 장행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3번. 압축력에 대한 설명 아닌 거. 자, 하강 시 오일을 긁어내리고 상승 시 오일을 묻혀 올라간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긁어내린다라는 게 느낌이 조금 그렇긴 한데요. 3번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까? 3번. 피스톤의 작동 중 실린더 벽에 뿌려진 오일을 긁어내린다. 하강 시에. 이 3번이 바로 교과서적인 표현이다라는 거죠. 이건 오일링에 대한 교과서적인 표현이야. 여기 1번을, 다시 1번을 보세요. 긁어내리고, 이거 뭐야? 이거 오일링 아니야? 딱 1번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오른쪽에 상승 시 오일을 묻혀서 올라간다. 맞거든요. 묻혀서 올라갑니다. 뿌려지는 공급은 할 수 없으니까요. 묻혀서라도 올라가거든요. 이 1번과 3번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답은 하나예요. 그죠? 그럼 1번을 찍을 건지 3번을 찍을 건지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있는데,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냐라는 거죠. 저라면 3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교과서적인 오일링에 대한 교과서적인 것이고 1번도 조금 찜찜합니다. 앞부분이요. 하지만 끝부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번보다는 1번이 압축링의 어떤 표현을 잘 하지 않았느냐. 3번링은 완전한 오일링에 대한 어떤 교과서적인 표현이다. 교과서적인 그런 느낌 받으시면 되겠고요. 2번 보겠습니다.
실린더 벽에 밀착하여 압축 행정 시 혼합가스 누출을 막고 폭발 행정 시 연소가스의 누출을 막는다. 예, 블로바이 현상 생기지 않도록 가스를 막아야겠죠. 4번 피스톤이 받은 열을 실린더 벽에 전달한다. 예, 열 전달 작용 되겠죠. 자, 나머지 해설을 보고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24번 보겠습니다. 엔진 조립 시 피스톤 링 절개구 방향은 절개구 이음 부분이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축 방향과 그 직각 방향을 피하고 그리고 120도나 또는 180도 간격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피스톤 사이드 스러스트라는 건 축 방향, 축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을 스러스트가요. 그래서 사이드 스러스트 방향을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25번 실린더의 윗부분이 아랫부분보다 마멜이 큰 이유는 자, 오일이 상단까지 밀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당연히 있어요. 2번 냉각의 영향을 받아 오히려 뜨겁죠. 이거는 오히려 아예 아니고요. 3번에 보시면 피스톤 링에 호흡작용이 있기 때문에 예, 1번도 맞고 3번도 맞지만 4번 보시죠. 압력이 적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건 반대죠. 압력이 가장 크게 받죠.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피스톤 링의 호흡작용 이 부분이 물론 하단도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 상단 부분이 가장 크지 않느냐. 여기서 1번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호흡작용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냐고. 물론 호흡작용뿐만 아니라 저거 좀 문제가 좀 아쉬워요. 왜? 호흡작용도 좀 설명해 주고 가장 큰 폭발 압력에 어떤 충격을 받는다라는 것 그리고 유막의 형성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교과서적으로 좀 더 했으면 좋지 않을까. 잘못하면 이거는 저쪽 위쪽 1번을 찍는다든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 판단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 1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